배종찬의 빅딜입니다. 네, 와 우리 국내 증시 사흘간의 폭락을 딛고 오늘장 급반등해지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됐고요. 외국인들의 7조 원 넘는 매수와 함께 또 한 번 저력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던 시장이 오늘 이제 급반등하고 있죠. 네. 상당히 답답했던 가슴 한 켠이 또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기도 하긴 할 텐데 다음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네. 더 궁금해지고 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지표와 대내외 변수를 살펴야 될지 하반기 거시 환경의 변동성을 오늘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전례 없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상승이 반짝 상승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앞으로 남은 변수들을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일단 어제자 FOMC에서 분열이 나오긴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3표의 반대표가 나왔는데 이게 연준 내부의 조직 분열을 의미할까요? 잠시 뒤에 좀 짚어보겠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5%대까지 올라왔었던 모습인데 이런 금리의 상승 압력 속에서도 한국 증시와는 조금은 다르게 그동안 그래도 미국 증시가 견조하게 선전을 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만 좀 선전했었던 배경, 그리고 고금리를 선반영한 건지, 그리고 불확실성 아직 남아있는 건지 이에 따른 시장의 전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우리 증시였었죠. 우리가 맞았던 매가 정말 과했던 건지 아니면은 좀 이 정도 맞을만 했는지 잠시 뒤에 좀 판단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시 하락폭이 기업 펀더멘털 대비 과도했었던 패닉 셀링이었을까요? 진단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중동 정세 불안, 인플레이션, 그리고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른 결과에 정책 동력 변화가 미칠 파급력,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잠시 뒤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절적인 약세장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적 부담까지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무작정 버티는 전략이 맞을지 아니면은 소나기를 피해갈 현금 비중 그리고 방어주 피난처를 좀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오늘 자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 빅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장은 늘 불안을 통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의심을 가진 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급반등하는 시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단순한 또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하반기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기대해 보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매크로 환경을 진단해야 될지 이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진 SPM 투자앤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대표님, 네. 정말 무너졌던 가슴이 그나마 오늘 조금 숨을 쉬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안심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도 그렇고 그거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 때문에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그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오를 때도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게 많이 내렸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가 계속 이렇게 급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두 종목. 반도체의 비중이 너무 크죠. 근데 반도체가 급등락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급등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또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리스크도 또 존재하고 있다. 아직은 그렇게 맘 놓고
뭐 전고점을 넘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시장에 믿을 만한 구석이었던 이제 레버리지 ETF를 규제한다라는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3천만 원으로 올린다라고 했어요. 이에 따라서 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증시에 좀 괜찮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만약에 그거 어제 시행했다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만약에 뭐 매도하거나 청산하거나 뭐 이렇게 시안에 몰렸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오늘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예. 그 시장에서 자산 규모로 해서 뭐 퇴출시킨다 이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건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동안에 손해 많이 봐서 3천만 원 이하로 내려온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 말고도 네. 이게 2012년에도 비슷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파생 상품 관련된 거였거든요. 뭐 정권도 지금 뭐 진보 정권이고 그때는 이제 보수 정권이다 예, 이렇게 하면은 기억납니다. 예, 양쪽을 비판해도 되겠죠? 뭐 균형 있게. 네. 그 당시에는 뭐 보수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금융 쪽의 어떤 그런 제한 조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증거금을 마찬가지로 좀 높이고 그리고 승수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 ETF가 뭐 종목마다 다 틀리긴 한데 네. 그냥 가정해서 뭐 한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10만 원짜리를 50만 원짜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더 불편해지는 거죠. 투자 규모가 커져야 되고요. 네. 파생 상품 시장에서 그런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은 지금처럼 피해자가 너무 많이 예. 양산이 됐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다 파생 상품에서 수익을 내고 우리 투자자들은 계속 잃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결과가 중요하죠. 어떻게 됐냐면은 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탈을 하니까 시장 자체가 쪼그라든 겁니다. 네. 그 당시에는 파생 상품 시장이 거의 우리나라가 세계 선두권이었는데 이제 그 통계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두권이었던 게 쪼그라들었고 그분들이 그냥 그걸로 관두고 다른 뭐 국내 주식 투자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또 아니죠. 해외 파생 상품으로 나갔고 또 국내에서 그 대행업체들이 하는 그런 사설 대행업체 쪽으로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피해가 양산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번에 어떤 규제를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안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건지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죠. 해외에 그런 레버리지 상품 요새 팝업창 보면 툭툭 튀어나옵니다. 맞아요. 예, 하이닉스 뜨는 거 보셨죠?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규제를 한국 시장에서 뭐 자본 규모로 뭐 규제를 한다. 전 그게 과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을지 그건 약간 좀 의문입니다. 대표님 이게 워낙 중요한 질문이라서 안 할 수가 없는 게 각가지 뭐 중구난방에 또 배가 많으면 또 배가 산으로 가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식의 해법이 나오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상장 폐지가 아니라 자연사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제 이제 출연했던 우리 또 연구원분 한지영 연구원분의 말씀은 조금 더 홍콩식으로 좀 가변성으로 좀 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시기는 하셨거든요. 좀 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단일 상품 어떤 해법이 효과적일까요? 그런데 그게 종목 자체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네. 반도체가 변동폭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레버리지를 또 만들었고 그 비중이 우리나라엔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으로 구하면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흔들리는 거죠. 그 종목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실 만약에 뭐 반도체 종목만 흔들리고 그 레버리지가 뭐 빠졌다 해가지고 전 국민이 막 이렇게 흥분하고 열받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게 전체 지수를 끌고 내려와 버리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종목이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언제 진정이 될 것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AI 산업이 이제 계층별로 뭐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 있고 또 뭐 반도체 제조하는 데가 있고 뭐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로 분야가 다른데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나타나는 급등락이 좀 진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성장세가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AI 성장세가 성장률은 피크치를 칩니다. 성장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예. 성장률이요. 그러면은 반도체도 성장률은 이제 감소하겠죠. 점차. 그렇다면 이 변동폭도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기에 저도 이제 이걸 근거로 말씀을 드릴 때는 통계치 나오고 있는 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뿐인데 실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 통계치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이 변동폭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사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안정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막아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 뒷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